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사를 이제 링크를 걸어가지고 한마디 남겼죠. 네.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엄청난 보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 많이 안 다뤄지는 것 같던데.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쵸?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지금부터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야. 영화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난 영화에서 이거 나올 항상 볼 때마다 영화 같아. 네. 너무너무 전형적 영화 네. 같은 느낌인데요. 거기 이제 그 검사는 박상용 검사. 박상용. 매불쇼에 노크를 했어요. 박상용 검사가. 진짜로? 그래요? 출연할 수 있겠냐고. 아 진짜요? 근데 보통 보면요. 최욱이를 바보로 알아. 다들. 만만하게 보는 거야. 어?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저 바보 아닙니다. 저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얘는 어떻게 하면은 예. 이거 거슬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뭐 제가 뭐 특정인은 절대 거론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많이 듣자는 주의자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최욱 바보로 알고 나왔다가 스스로 나락간 경우 많아요. 휘청휘청거리는 네. 분들 많습니다. 바보 아닙니다, 박성윤 검사님. 너무 외모만 보고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윤 검사님. 오, 진짜요? 그리고 나는 정답지도 다 알려줘.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정답지 지금 공개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 대응해서 오세요. 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을 대북 송금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조작 수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정권이 바뀌고 이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 특별점검팀에서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한 그 결과 문건을 우리가 받아보지는 못했어. 그냥 봉지웅이가 어디서 주소 왔다고 하면서 조각조각 우리가 나갔어. 맞아. 오늘도 요 주소 왔다고 이렇게 주소 꺼낸 걸로 이런 것만 다뤘어. 네. 그런데 이번에 오마이뉴스가 1,600쪽 분량의 실태조사 문건을 확보했답니다. 와. 바로 이분이야. 야. 이분이라고. 네. 이 쓰레기 뭐 주소온 거 아니 봉지웅하고 다르더라고. 문건 전체를 전체 1,600쪽 맞아요? 요거 확인하고 갑니다. 1,600이 넘습니다. 어. 1,600쪽이 넘고 1,600 한 25페이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좋다. 자, 이거를 이제 다 확보를 한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낼 거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군요. 방금 전에도 나왔어요. 방금 전에 나왔어요. 네. 제가 그건 못 봤거든요. 네. 자,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는지 그 과정이 눈에 좀 그려집니다. 네, 여러분은 영화 보듯이 따라와 주시면 되고 박상용 주인공은 요거를 보고 대응해서 나타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이거 정리 딱 하고 싶다. 정리 깔끔하게 갑니다.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요. 쌍방울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네, 예. 도망 갔죠. 그러다가 2023년 1월 17일에 한국에 잡혀서 돌아옵니다.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김성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것도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 그때 김성태가 한 말입니다. 자, 전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와서. 들어와서. 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잡혀 들어가죠. 네. 수원지검에서 열흘 뒤 김성태의 진술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 와. 열흘 전에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싹 바뀌죠. 예. 수원지검에 손을 타고 나서 자 3월 10일에 요거는 근데 빼박인 게 3월 10일 녹취록이 이번 문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녹취록이. 요건 녹취가 존재하는 것을 법무부에서 녹취록으로 작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문건 속에서 그 김성태가 접견인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수원구치소에서의 그 상황을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든 버전을 이번에 입수합니다. 와, 이거 확실하네. 이건 뭐 깔끔하네. 네. 박상영 이거 어떻게 문제 풀라고 나올라 그래? 쉽지 않을 텐데 이 문제 풀기가 이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3월 10일 김성태가 본인의 지인하고 접견을 합니다. 구치소에서 그 접견한 걸 녹음을 했고 네. 녹음한 걸 녹취록으로 딴 거예요. 네. 3월 10일 접견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날만 하면 또 뭘 또 내놓으라고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요?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요. 진짜로. 띡 뒤에 이제 이게 이건 욕이에요? 네, 아, 욕입니다. 거칩니다. 네. 거친 욕이에요. 그리고 거친 욕.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띡 까고 열받아 가지고 띡 들이 띵 거 다 지금 욕입니다. 욕. 예.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땡땡땡들이 정직하들 못해. 아 더러운 놈의 땡땡들 아주 듣던 말던 땡땡 나가기도 싫은데 아 땡 같은 것들 아주 거칩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났죠. 끝난 거잖아요. 야, 끝났죠.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냐. 야, 있지도 않은 거를 이 검찰이 계속해서 더 내놓으라. 이재명 관련 더 내놓으라는 거야. 네. 사실은 여기서 끝났어. 네. 그런데도 하도 우겨대니까 더 들어가겠습니다. 4월 18일 접견 대화를 보면요. 검찰이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18일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김성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이 그것도 대북 송금 뇌물로 기소하려고 하고 있더만 제3자 뇌물이 100억 이상이면 그것도 2년 6개월 이상이요. 그거 기소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얘도 처음 들은 거겠지. 그렇죠. 야, 가사 아, 보니까 그거. 야, 이재명을 대북 송금으로 엮으려고 하네. 뭐 이렇게 이제 본인도 처음 접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있지만. 4월 28일 접견 대화를 보면 김성태가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증거도 없는데 검찰 얘네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김성태도 놀래. 아, 본인도.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이거 너무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네. 그거를 여실히 또 드러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오후에 가면 다음 주나 미스터리 이화영 전 이화영 부사입니다. 부지사. 이화영 수사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아마 기소할 것 같아. 그쪽으로 태풍 싹 물러가 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화영이가 아니고 이재명이 한대.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5월 달 되면 6월 달, 7월 달에 저 땡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제일 크지. 사실은 나중에 세상은 난리나 버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본인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된다고 하더라고. 또 북한 놈들이 없어도 정황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약간 톤이 이런 거였나 보네.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그쵸. 네. 와, 근데 된다고 하더라고. 뭐 이 새끼들이 된다고 하니까. 아, 북한 뭐 놈들. 어떻게? 야, 야 북한 놈들이고 뭐 나발이고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약간 그 톤이네. 약간 비슷했습니다. 아, 방금. 그 호남 사투리를 강하게 쓰는데 지금 곽수산 선생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랑 상당히 톤이 비슷해요. 야 너가 살려야겠네. 아, 광주니까. 죄송합니다. 얘가 호남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 와. 그렇게. 그 얘도 놀라는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잖아. 네. 이화영 부지사잖아. 그렇죠. 이화영의 폭로가 필요한 거야. 아, 이화영. 그러니까 이화영을 회유를 해야 되는 거야. 이화영. 그래야 지들 입장에서 연결이 연결이 되는 거야. 아. 그런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겠지. 5월 5일 접견 내용을 보면 이화영이 뭔가 회유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5월 5일입니다. 아무튼 그 6월까지는 빨리 매듭질라 그러더라고. 이달 말쯤에는 매스컴에 좀 많이 나갈 것 같아. 그 미스터리 결국에는 진술할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북한 돈 준 거 제3자 뇌물 그러게 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그걸로 가버리는 게 낫지. 그 새끼도 그 6월 초까지만 끝날 것 같아.
그놈 있잖아. 이놈 말이야. 성남시장. 그 사람 결국에는 요거 기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 목표가. 결국에는 목표가 거기니까 그 새끼들 그 결국에는 그 약간. 야, 이 산다 살아. 예. 이제 아. 정말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화영이가 회유가 될 것 같은 거야. 자, 그러자 이제 결전의 날이 옵니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날 특정을 했습니다. 5월 17일로 5월 17일 접견 내용을 딱 보잖아요. 이날이 술 파티 날. 술 파티로 특정이 된 날이야. 그렇죠. 그날 대화를 보면 퍼즐이 그냥 다 맞춰져 버립니다. 5월 17일로 가겠습니다. 야, 오늘 중요한 날이요. 이 결전의 날이야, 사실은. 이 세상은 태풍이 오면 태풍을 피할 수가 없다, 사실. 이 태풍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 태풍 속에 들어가 본 거 어떡할 것이냐, 그것을. 그 흐름을 인자 만들어야지. 인자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야지.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노력을 좀 해봐야지. 야, 요거 소주라도 한 잔 먹고 이야기하면 조금 편할 판인데, 요거. 야, 나도 고민 무지하게 돼, 임마. 사실 요거 엄청난 도박이요. 만약에 저것들이 기소해갖고 유죄 나오면 1년 6개월 이상인데 스타트가. 예를 들어갖고 지금 이화영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오늘 이게 이화영이도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갖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할 판인데 일단은 내가 변호사한테 이야기 해봤으니까 그 있잖아, 물 있잖아. 물은 좀 그 석수 같은 거 그거 한번 이야기 해보라고 해. 그 흉금 없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게끔 요 환경을 좀 만들어보면 어떠겠냐. 뭔 말인지 알겠지? 요런. 좋았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날 다 나왔잖아. 예. 편의점에서 소주 사죠. 편의점에서 맞아요. 소주 사고 물 사고 네. 그 물 통가리 옮겨서, 예. 다 나와 버렸잖아. 맞아. 아니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아니 박상용아 이걸 어떻게 이기겠다고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나한테 어떻게 이기겠냐? 야. 기자님. 그래서 제가 예. 실은 이 보도 쓰면서 이제 밤새서 이제 3일절 저녁에 요 녹취록을 확보를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3월 3일 새벽 4시 반까지 이 기사를 이제 다 썼는데 네. 쓰면서 이걸 딱 송고하고 나서 들었던 첫 번째 감정이 안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녹취록을 딱 보는 순간 그간에 이 계속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조작 의혹이 계속 있었고 스파티 의혹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강하게 반발하니까 맞아요. 너무 강하게 반발해. 아이고 난 나쁜 놈 된 것 같고 뭔가 자료 막 내놔서 보도하면은 뭔가 나쁜 놈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 맞아요. 심지어 김성태 변호인이 저 이 자료 유출로 해가지고 저 고발했거든요. 예. 조재현 변호사가 저 고발했습니다. 막 그런 상황으로 막 몰려가니까 들었는데 김성태의 그 당시의 상황들이 하나하나 맞춰 들어가니까 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끝났다 끝 외치면서 안도가 확 밀려오는데 내 개인의 안녕과 우리나라의 발전이 다 동시에 이 녹취록으로서 풀어지는데 안도란 두 글자가 얼마나 새겨지는지. 기사를 보면서도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거는 사실은 너무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끝이네. 이게 정말 너무너무 깔끔해. 이런 완벽하야. 상황에서 이제 항상 써먹는 저들의 말이 있죠. 이 범죄자들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말은 이제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말은 믿어야 된다 그러고 이 사람 진술이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관련자의 진술이니까 믿어야 된다. 이게 수법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지. 요 녹취록이 그 당시에 왜 더 중요하냐? 그 당시에 보도 상황과 그 당시에 이화영이 막 회유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우리가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가다 보면은 하나하나 다 들어맞아. 날짜별로 다 맞아. 그러니까 날짜별로. 맞아. 특히 보수지에서 이화영이 막 돌아섰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이거 이거 보고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거 언론에서 보도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다 맞아 들어가. 다 맞아 들어가. 그리고 아까 여기 있었잖아. 이건 매스컴에 그 많이 나갈 것이요. 맞아. 나오잖아. 다 맞아 들어가. 그러네. 근데 여기에 보수 방송도 편승을 한 게 제가 방송 나가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김성태가 처음 한국 들어왔을 때 이재명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당신 같으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800만 불을 줄 수가 있겠냐 위에서 뭐 율세프냐.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렇지. 김성태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럴 때는 그래요. 못 그럴 때 믿어, 또 못 절대. 믿어. 네. 그러면 너 김성태 말 듣고 돈 줬다는 건 또 어떻게 믿냐. 다음 아이템 갑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이거는 도정시설 구치소에서 음. 다 도청 감청하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아, 그게 열받더라고 나도. 걔네들 다 웬만한 주요 어떤 피해자들이나 이 수감자들은 다 듣거든요. 10분짜리를. 이거 3년 동안 숨겨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열받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한명수 총리 사건에서 그 진실을 밝히신 그 한만호 사장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접견 과정에서 한 얘기들은 지들이 다 조작해가지고 증거로 내거든. 이때 이 말이 이거 꾸미느라고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증거로 해서 내. 근데 이런 거는 불리하니까 이제 없는 척하고 숨겨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검사는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가 있더라도 제출해야 된다. 이게 이 상황의 경황을 그러니까 추이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이거 네. 절대로 숨겨놓는 거지. 그리고 김성태 씨가 여기서 되게 적절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네. 이렇게 보니까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반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휩쓸려서 우리도 죽으니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런 얘기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티켓을 싸게 끊어준다고 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요 집중적으로 법무부에서 조사를 한 기간이 이제 7월부터 9월까지고 요 자료가 나온 게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녹취록까지 최종 1600자가 나온 1600페이지가 나온 게 10월까지 작년 10월까지의 이제 네. 기록들입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 11월 25일에 그러니까 이화영의 위증 사건 재판부 송병훈 부장이 이거를 등사를 해가도록 했어요. 양쪽의 검찰과 변호인단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다 기억하시겠지만 수원지검 검사 4명이서 네. 이 재판 불리해 그렇습니다. 하고 퇴장하고 나서 털어버렸잖아. 그렇죠. 그냥. 이게 그냥 기피 신청되고 나서 그 등사하라고 하라고 한 내용도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진 거예요. 그렇지. 그 멈춰지고 나서 그 사이에 수원지법 형사 12부에서 이 검찰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고 수원고법에서 이 항고에 대해서 기각하고 나서 언제 열렸냐 재판이 어제 열린 겁니다. 어제 열리고 나서 그제야 이 멈춰있던 자료가 이제 변호인단에 들어오게 됐고 그 자료들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된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11월 25일에 검사들은 이 자료가 도착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왜 기피 신청을 했을까? 왜 그날 64명의 증인들이 신청해가면서까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희대의 사건의 이제 재판이 막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왜 거부하고 왜 뛰쳐나갔을까? 세상이 공개될까봐. 그렇죠.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최대한. 세상이 공개되잖아. 그 만약에 진행됐으면 공개됐어 그때. 그때 공개됐고 더 반전이 됐을 텐데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항고 재항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야 이 사건에 대한 실체가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검찰 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본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보안 수사권 달라고 끝까지 저기 우기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 거기서 실제 법정에서는 지금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진행형이에요. 그럼요. 이런 집단인데 참. 오늘 방송 보고 박성현 검사가 안 나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나를 얼마나 바보가 나오겠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위증 사건이 이게 별건의 별건으로 이화영의 위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별건의 별건으로 막 증언한 특히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 증언한 걸 가지고 별건의 별건으로 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까지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들이 수원지검 검사들이 어제 새로 왔는데 그 새로운 공판 검사들이 증인으로 박상현 검사를 신청을 했어요. 오. 그래서 6월 달께 아마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2주간 이루어지는데 원래 어. 일주일간 하기로 했다가 2주간으로 연장됐는데 네네네. 그 자리에 박상현 검사가 증인으로 지금 채택됐단 말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네. 요청을 했습니다. 오. 그러면은 오. 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게 여론이 과연 이런 녹취록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도 초미의 관심이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제 이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이 그 국민참여재판 2주간 진행되는 그때 엄청나게 드러날 겁니다. 그게 6월이에요? 아직 그 재판장이 원래 얘기했던 건 6월에 2주간 하기로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3년 8개월째 감옥에 있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재판 준비 과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배심원단 350명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아니 이거 예전에 진짜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이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특히나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은 종편에서 아마 이거 매일 다뤘을 겁니다. 매일 다뤘죠. 그때 만약 종편 했다면 매일 다뤘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다뤄.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봉주 기자가 얘기했던 거를 제가 듣고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교도관들의 증언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다른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 버려요. 눈 부릅뜨고 그냥
우겨버려요 그냥. 아, 그리고 사실 이 전에도 안부수 씨의 네. 이 진술이 변화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부수 씨도 최초에는 이재명 당시 의원에게 뭐 전혀 불리한 증언을 안 하다가 이 쌍방울 측이 안부수 씨 딸에게 편의 송파에 제공. 있는 그 오피스를 집사를 제공하고 나서부터 바뀌어요. 그 가정 속에 있었던 이 대화 카톡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지. 잘하네. 이것도 사실 거의 이거하고 똑같은 수준인 맞아,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부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3인성호를 완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목표는 정치인 이재명이었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징해. 근데 그 연결고리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처음에 김성태 근데 김성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그렇지. 주변의 쌍방울 관계자들 안부수 그리고 종국적인 그 직접적인 이화영까지 연결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술파티라는 그 소위 말하는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세미나가 이루어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기사가 방금 지금 나온 두 번째 기사가 요 내용들을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를 보강하는 당시의 교도 구치소에서 이제 김성태 바로 밑에 있던 방용철 전 부회장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김성태의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김태현 매제입니다. 네. 매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 딴에는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불만 사항들, 김성태가 얘기한 그 똑같은 결로서 밑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이 다 폭로를 해요. 다 그냥 폭로라기보다는 다 고백을 해버려. 그냥 가까운 사람들 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1600페이지의 법무부 자료 속에 다 포함돼 있어요. 다 포함돼 있어. 그 사람들한테 김성태가 그냥 솔직하게 다 폭로하는 거를 아니요. 그 사람들 다 입장에서. 구치소에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곽 선생 거기 구치소에 있을 때 부인이나 지인들이 이렇게 면회로 오잖아요. 접견으로 오잖아요. 그때 그냥 했던 얘기들이 지금 김성태가 남긴 기록처럼 또 다른 기록으로서 이제 다 똑같다는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건 근데- 주인공 김성태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너무나 더 뭐랄까요 리얼해요.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장난할 있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성태는 여기서 주인공이거든요. 김성태는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내가 다 진두지휘 하려고 그래. 오케이. 근데 거기에 보좌를 맞추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지금 다 있다고요. 다 있고요. 가장 놀란 건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 그리고 김성태가 1년간 구치소에 있으면서 184번 출정을 합니다. 네. 1년 동안 184번 출정하고 그 출정한 이 날에도 아침에 접견을 와요. 그 보좌진들이 와. 근데 이 방용철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 그 또 다른 접견 온 사람한테 쌍방울 직원한테 야 너 저기 우리 몇 시에 수원지검 샵 313호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출입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 출입증을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그 쌍방울 직원을 통해서 그 출입증을 확보하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프리패스로 그러네. 수원지검에 그렇지. 언제든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리패스가 왜 중요하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도시락 들어가고 갈비탕 들어가고 짜장면 들어가고 그렇지, 연어회 그렇지. 들어가고 나중에는 말동무에 그렇죠 말동무까지 되는 내가 외로워 그 상황에서 김성태 재판 받으러 갔고 나 혼자 거기에 먹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러면 내 혼자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간에 와. 말동무하러 그렇죠. 이게 1313호에서 벌어진 거를 얘기를 다 합니다. 와. 그런 편의는 그 구치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걸 받으니까 이 검찰의 이 권력이 이렇게 세구나라고 해서 협조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드나들 때 기록이 남으니까 예. 다른 통로로 들어간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박상용 검사 매불쇼에서 바로 섭외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김종훈 기자님.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멋진 기자입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큰 뉴스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데도 지금 공소 취소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거 하는 짧게만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 왜 안 하는 거예요 공소 취소를? 그게 지네들 명운이 달려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그동안에 조작 수사했다라고 자인을 하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여파가 미칠 거고 이제 검찰 개혁의 국면에서 지들이 손에 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항하는 거죠. 아, 해야지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해야 되는 지휘를 건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휘를. 지휘를 해도 되는데 아 그건 좀 모양새가 안 좋아. 아니 이제 여론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 이게 이제 많죠. 좀 더 알려져야 되죠. 좀 연근 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현직 검사들이 있지도 않은 증거를 조작해서 어떤 정치인의 생명을 쥐고 흔들려고 했었던 어마어마한 정치 사건이 된 겁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왜 현직 검사들이 이렇게 했느냐. 대통령인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에 해당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또는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한 한 목적으로 현직 검사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만든 겁니다.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위례 백현동, 성남 FC 8건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 거기서부터 그러다가 시작해서 쌍방울 예. 그래서 이제 대북 송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서사는 거짓말로 점철된 조작으로 점철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으로 놓고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동원되면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파괴인 거예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죄책감도 없고 뭘 잘못했냐라는 태도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현직 검사들이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특히 당시에 박상용 검사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 TV조선이었나요? 그 조선일보였나요? 어디 유튜브에 나왔죠. 출연을 출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현직 검사가 출연해서 본인의 유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던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정환 변호사 곧 가셔야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 네. 총평 및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생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접견 녹취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변호인 접견이라는 거는 재판과 관련된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을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그 비밀 접견을 예, 합니다. 예. 전평. 근데 이 일반 접견은 이 사람들이 아직 그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를 녹음을 하거든요. 이 녹음이 실제 재판에서 녹음 자체가 증거로 쓰이기도 해요.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접견 녹취록을 관련된 검사들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건 한두 명의 검사가 덮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직적인 거죠. 조직범죄, 조직범죄. 조직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보여주는 저는 이 접견 녹취록에서 이 증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야 역시 검찰이란 조직이 이렇게 상명하복식 비겁한 논리로 돌아가는구나. 예. 그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이게 진짜 이게 한 명의 검사가 이걸 이렇게 마음을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는 검사, 공판 검사 이런 사람들이 쫙 다 이 내용들을 지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장윤성 기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검찰이 조직적으로 한두 명의 검사가 아니라 아니면 미필적 고의 등등까지 갖다 붙이면 이 검찰 조직 전체라고 봐도 그렇죠. 무방하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보는데요. 거예요. 예. 그러면 했으니까. 이 행위에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중범죄자를 만들어 가지고 없애려고 했던 그 일의 이익을 보는 자 누구이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 거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모두가 그래도 0.73% 표 차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할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잘해주기를 바랬던 예.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한다는 게 이렇게 정적 죽이기를 하는데 현직 검찰을 동원했고 그 현직 검찰들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법률가들이. 그럼 그때 법무부 장관은요?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요. 마찬가지죠. 알죠. 예.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맥락이라고 겁니까? 봐야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돼요. 요 말씀하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죄야라고 현상을 보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들이 수사 잘한다는 검사들이 수사를 배우는 게 수사 시나리오를 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거야라고 해가지고 현상을 갖다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조작되는 거고 오히려 그 유리한 증거가 있어 숨기게 되는 거. 지금 이런 증거가 있으면은 검사는 법상으로 정말 공익의 대변자, 이러이러하면 그 관련된 재판, 이재명 씨는 억울하겠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사 시나리오 상에서 벗어나잖아요. 예.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예. 이런 현상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였죠. 근데 여기에 언론이 얼마나 끔찍한 악마를 언론 했습니까? 얘기하기 전에 우리 김영환 변호사 네. 네. 먼저 좀 보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개강을 하는 바람에 제가 아이고. 수업 때문에 예.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학생분이 계시면 개강 축하합니다. 네. 예. 먼저 열심히 해주시고요. 일어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준 변호사하고 장윤성 기자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자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다 알고 결국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부역 활동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좀 전에 우리 김정현 변호사 얘기한 게 그게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 우리는 특수부가 잘하는 예. 게 스토리텔링. 예. 그림을 그려요. 아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그려놓고 거기 이제 사실은 어떤 사실관계 대전제가 법 적용시키고 그래서 결론은 이 법 적용에 맞아떨어진다. 이 범죄네 처벌하자 이런 구조거든요. 자기가 그려놓고 딱딱딱 맞춰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다가 이게 안 맞는 게 나오면 안 하든가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통제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야 뭔데 뭘 갖고 왔냐 이러면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재권마다에 뭐가 있을 다 텐데 있죠. 그것이 다 통과됐다는 근데 거죠. 이거는 한 몸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윤석열이 뭐 법무부 장관, 예컨대 검찰총장, 그 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장, 그러니까 평검사까지 다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그림을 그리다가 비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거기를 억지로 만들어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다 그래서 나온 연어 거잖아요. 같은 거 예. 사맥이고 뭐 예. 그때 협박도 하고 그랬어요. 회유도 하고 하면서 처음에 대북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대납이었거든요. 저는 뭐 이 사건 좀 관계도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갑자기 대북 송금이 나왔길래 이게 뭔 소리였니까 어떤 놈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대북으로 가보자. 제3자 뇌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대북 송금을 해서 김정은이가 받아 처먹은 거 되면 이거 야 그림 재밌네. 이거를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사실관 끼워 넣으면서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부수 증언 받아내고 예. 김성태 너 이거 얘기 꼭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림이 그려진다. 이딴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마어마한 시나리오 범죄 시나리오를 국가 권력이 짰다는 게 참 그렇죠. 기가 막힌 예.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대한민국의 권부에 해당하는 언론도 거기에 부역을 한 거고요. 맞죠. 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끔찍한 나라였던가도 확인이 되는 거죠. 윤석열이 그 자주 썼던 표현 중에 그 카르텔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에 완벽하게 완벽한 카르텔로 카르텔에 해당이 작동하는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오늘 시작이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데 예. 항상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것만 잘못했나요? 사실 김건희 사건 막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터진 거잖아요. 진실을 발견하는 건 첫 번째지만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부역했거나. 근데 좀 전에 우리 진행자 그 말씀했어요. 과연 그 검사들이 이익이 있냐? 무서워서 그랬냐? 아닙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놈은 승진합니다. 승진하고 승진해서 뭐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갔다 마지막에 검사 벗을 엎었으면 변호사 해가 돈 엄청 벌어 제껴요. 네. 전관이 되는 거죠. 또.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지. 뭐 무서우면 안 하면 그만. 네. 저 같으면 무섭잖아요. 아니, 근데 왜곡죄 걸릴 거 있잖아요. 안 할랍니다. 나 변호사 할게요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그게 검사든 부장검사든 뭐 어떤 놈이든 했기 때문에 이 검사들은 저는 끝까지 단죄를 해야 예.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잘 나가는 검사가 됐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뭐 조선 제일검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오래된 거죠. 사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부터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기소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검사들을 오히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적으로 만드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반부패 수사 뭐 혹은 특수부 그 전에는 이제 뭐 공안까지 올라가는 검찰의 그 왜곡된 역사들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이 주장하기로는 과거사위원회처럼 검찰 과거사위원회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 필요합니다. 이미 저는 했었죠. 해야 문재인 정부 된다고 때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지금 윤석열 검찰의 과거사만 좀 뭐 가까운 과거라고 해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원하는 의원들의 모임도 있고 네. 당이 이제 그러니까 정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게 조작 기소 및 이 공소 취소를 원하는 이 모임이 있는 거잖아요. 또 기구도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공소 취소로 끝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이제 일단 공소 취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12일 날로 예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보고할 계획이다까지 그렇죠. 나왔어요. 12일 날. 그래서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사건 과정.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1600조에 해당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뭐 특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보내겠죠.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시에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한 뭐 기소나 뭐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싶습니다. 단죄를 좀 해야 되고 제 얘기를 조금 짧게만 드리면 저도 이제 군 검사를 좀 했었는데 제가 육군본부에서 근무할 때는
그 기능들을 다 형사 사건도 처리하지만요. 예. 지금 말한 반부패 특수 사건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 사건이라든지. 군 검사도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다양하게 하다 음. 보니까 인지 사건도 있고 헌병에서 올라오는 사건도 음. 있는데 인지 사건에서 무능함을 제가 많이 드러냈어요. 본인이 하다 보면 없어요. 어.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능력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그걸 지어내서 하는 거기서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조선 제일검이라고 불렸던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 파가지고 운하로 연결을 많이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까 우리 장윤성 기자가 지적해 주셨지만 언론이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죠. 부역한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왜냐하면 보면. 공중전, 여론전이라는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그분들이 언론을 활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 특수 아니 서초동 빨간펜 서초동, 선생님 그러니까 네. 서초동 편집국장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수사는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 그렇죠. 단순히 검찰 안에서 안 머무른다던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예. 더 많은 영역까지 볼 수 있는 이 국정조사가 됐건 향후 수사가 됐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국회가 민주당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국정조사에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요 협조 동의? 안 하겠죠.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러면 그 세력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기 이렇게 한 이게 우리가 늘 보던 작품이에요. 사업 예, 작품이에요. 이를테면 그 검찰이 흘리면 언론이 단독 보도라는 이름으로 일단 기사를 쓰고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이 논평을 하죠. 예. 그러면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것이고 이걸 또 언론이 받아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삼각 동맹이에요. 국민의힘, 야당, 그다음에 검찰, 보수 언론 이 삼각 동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끊임없이 이렇게 그 후진적 상황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악마화를 한 거죠. 그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 얘기를 지역에서 올라온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이나 TK에서나 완전히 악마화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됐다. 막상 대통령 되니까 잘하네. 그러니까 일은 잘하대. 뭐 이런 것들이 평가를 많다는 거죠. 한다는 예.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그 유권자들이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된 건 바로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왜곡이 있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었다.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3월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라는 건데 이 건으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특검에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관련된 내용들, 내란 관련된 내용들만큼이나 사실은 파급 효과가 클. 저는 어쩌면 더 크다고 보고요. 예. 그거랑 또 연관성도 있어요. 사실 또 김건희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대부분이 조작이거든요. 예. 조작이나 법 왜곡죄의 예. 일부분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또 다른 의미의 왜곡이라고 봐야 돼요. 조사 그러니까 못한 이 것들. 윤석열 정부 3년이요. 뭐 꼭 그 대통령이 된 이유가 아니더라도 검찰총장 시절부터 생각해 보자면 그 몇 년간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간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그러려면 저는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심우정이나 아하. 이원석이나 그때 당시에 중요 검찰, 인사들이 예. 제대로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이창수. 이창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지검장 했던 사람들 검찰총장이나 이런 뭐 법무부 장관 전 법무장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정조사를 한다면 그것까지 조금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2차 특검이 정말 역사적인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똑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떨 때 보면 이제 특검이 뭐 이거밖에 못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진짜 뭐가 많아요. 많죠. 너무 많아요. 네, 물리적으로 시간, 인력 굉장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2차 특검으로 끝날 일인가? 그 뒤로 만약에 이게 법이 정해진 날짜가 다 되고 나서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무언가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이것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같은 예. 어떤 조직을 통해서 그 계속적으로 기구가 필요하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뭐 저도 가서 불꽃놀이 했다 뭐 다금바리를 뭐 UDT 출신 시켜서 잡았다 뭐 지금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의 이익에 뭐랄까 최대한 충실하다 보니까 처벌을 적게 받고 싶으니까 지금까지는 소문으로 돌았거나 취재 내용으로 보도로만 나왔던 것들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죠. 확인이 됩니다. 예, 이 김성태 접견 녹취록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국민의힘 얘기 좀 짧게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리로 나갔어요. 뭐 에피소드랄까요? 해프닝처럼 벌어진 것은 현역 의원이 82명이 있었고 당협위원장들까지 하면 뭐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집회 신고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피켓도 못 들고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 윤호개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연출되고 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 장기 독재를 꿈꾸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고요. 그 말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소비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했다만 보도를 하니까요. 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경주마식 중계 보도 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어떤 저는 언론도 뭐랄까 도덕성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게 필요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이걸 어떻게 각을 세워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뭐라며 뭐뭐라고 했다라는 식의 계속 이제 일종의 이제 판단하지 않고 팩트만 전달하는 보도가 이걸 보도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최근에는. 아니 근데 진정한 팩트라면 그 발언의 사실관계나 인과관계는 확인해 주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말 했다만 쓸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어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취재차 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냥 주변에서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저희 취재 편의점 라이브 끝나고 네.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청와대 그렇죠. 저는 늘 동선이 그런데 가는데 청와대가 막히는 거여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예, 그분들이 계셨는데 실제로 대단히 소란스러워서 경찰이 오히려 많았고요. 현장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뭐 모르겠어요. 어떤 채널에서는 이게 이제 뭐 코미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뭐 조롱의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 의원이 있는데 이 중에 현역 의원이 82명이 왔습니다. 근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정식 자리에서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빠졌다 그러고요. 출발할 때 82명이라고 분명히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청와대 도착했더니 한 절반 정도로 훅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빠진 의원도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상이라는 거죠. 현 주소죠. 예. 지금 국힘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생각이 단적으로 말해요, 단명? 아니요. 안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정작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도대체 어느 것을 원하고 무슨 정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에 뭔가 이렇게 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TK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정당, 그리고 그곳에서는 뭐 진짜 오랜 세월 그 지역이 텃밭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지역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행정통합 이걸 하나 이끌어내는데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충수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TK 지역의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를 했는데 실제 대전하고 충남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민주당에서 뭐 그걸 노리고 한 건지 몰라도 두 개 다 같이 갖고 와라. 예. 그럼 해줄게. 하나만 갖고 오면 전남하고 광주 됐어요 지금. 예. 그건 한 명 뽑습니다. 20조가 떨어져요. 국가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도민 시민들이 좀 상당히 불 끓고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그분들이 좋아하던 국민의힘이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합쳐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시간적 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지만 자충수에 지금 빠진 상황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뭐 행정통합권도 그렇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한 건 거들었던데, 그러니까 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의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냥 전부 6월 3일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유불리만 서로 따지는 것 같아서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들의 좀 집중 탐구랄까, 저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묻지를 않는 것 같고, 물었을 때 나오는 답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써주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